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이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첫 번째는 이론상 진리장에서 성주계공의 이치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주계공의 변화는, 이 성주계공의 변화는 인과의 이치다. 인과의 이치다. 자, 이거 적실하죠? 인과의 이치예요. 왜 인과의 이치인가 한번 봅시다. 성했으니까 성주하죠. 성주는 인이 되는 거예요. 성주는 인이 되는 거예요. 자, 성주하고 나면은 인은 반드시 뭘 불러옵니까? 과를 불러오죠. 과가 뭡니까? 계공이죠. 계공과예요. 맞잖아요. 이 안 일어났으면은요, 안 일어났으면은 인이 없잖아요. 내가 생겨났으니까는 죽음이 있죠. 계공이 있죠. 안 생겨났으면, 차라리 안 생겨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생겨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생겨났잖아요. 생겨나고 나면은 뭔가 하면 계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인과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계공으로 간다. 없어졌다. 끝입니까? 이게 다시 인이 되는 것이죠. 계공이 다시 인이 되죠. 인이 돼갖고 성주의 과를 가져와요. 맞죠? 성주의 과를 또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보세요. 성현들께서 깨치신 진리는 말입니다. 성주계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이렇게 말이죠. 인과 전체의 이치를 다 설명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의 인 때문에 계공의 과를 가지고 오고, 계공은 다시 인이 돼가지고 다시 성주의 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성주계공 계속 인과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론상 진리의, 용의 진리의, 무상의 진리의 모습이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음양상승입니다. 상승 이치예요. 이 성주계공이요. 음양상승의 이치예요. 이러면 이제 더 아시겠죠? 예. 음양상승의 이치요 같아요. 자, 지금 덥죠? 제가 오늘 지금 땀 흘리면서 강의합니다. 지금 덥잖아요. 자, 덥다. 우리가 덥다. 그러니까 삼복 그러죠? 삼복은 뭔가 하면요, 양이 일어나다가 세 번을 항복해요. 뭐야? 아이죠. 그때 반대로 말했어요, 제가요. 양이 극할 때 음이 일어나다가 세 번을 항복해요. 세 번을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삼복이거든요. 그래서 삼복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삼복. 엎드릴 복자 아닙니까? 이 엎드릴 복자죠? 세 번 엎드리는 거예요. 뭐가 엎드리냐? 음이 엎드리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다가 엎드리고, 초복. 또 일어나려고 하다가 엎드리고, 중복. 또 일어나려고 하다가 엎드리고, 세복, 말복. 그래서 말복이 이제 세 번 엎드리고 나면은 뭔가 하면요, 음이 성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복이라는 것이 음양상승. 그래서 우리 좀 이론상 법에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그거 있죠? 이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요, 음양상승의 이치. 중국에서는요, 이 성주계공,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성주계공을 뭐로 풀이하시는가 하면 음양상승으로 풀이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극하면은 변한다. 음양상승의 이치는 간단해요. 극하면은 변한다. 아까 강의하기 전에 우리 혜성님하고 사드 문제 얘기를 했어요. 사드가 어찌 잘 해결되면 좋겠죠.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되려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극하면 변한다. 극하면은 변한다.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극하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음이 극하면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주가 극하면은 계공이 되는 거예요. 계공이 극하면 성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음양상승이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극하면 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양이면 양이 지금 극했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가 일어납니까? 이건 뭡니까? 음이죠. 신락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이요. 이거 음이 극하잖아요. 그러면 신락같이 양이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양상승의 이치가 바로 성주계공의 이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주계공을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성주계공은 바로 음양상승의 이치가 예제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형상이 그것이 성주계공이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지금 제가 오후에 되면요 이열치열로 지금 덥잖아요. 저 양산 하나 들고요 이제 산에 나갑니다. 나가지고 1시 반에 나가요. 그래갖고 3시까지 걸어요. 제일 더울 때 걸어요. 그러면 땀이 그냥 막 줄줄줄 나거든요. 이열치열로 해야지. 자꾸 이제 선풍기만 틀고 붙이면 저는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채가 있어가지고 부채가 선풍기예요. 큰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붙이면요 선풍기 대신은 돼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나가서 보니까요 깨를 심어놨는데 제가 다니는 산책길에 그 깨가 말입니다. 금방금방 자라대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깨 키가 말입니다. 꽃이 하얗게 피면서 막 올라오는데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또 그러고요. 이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보면요. 버섯 있잖아요. 버섯요. 그 연약한 버섯 아닙니까? 그 얼마나 연약한 버섯입니까? 그냥 발로 차면 그냥 툭 쓰러지잖아요. 그 연약한 버섯이 말입니다.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가요. 땅을 뚫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지금 낙엽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낙엽을 뒤집어 쓰고, 버섯이 말입니다.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그 올라오는 버섯의 힘이 말입니다. 엄청난 힘 아닙니까? 그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딱딱한 그 땅과 낙엽들을 전부 다 해치고 말이죠. 그 연약한 버섯이 올라오는 것이거든. 양이 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요, 살리는 기운이에요. 음은 뭔가 하면요, 움츠리는 기운이에요. 양은 팽창하는 기운이에요. 팽창. 양은 팽창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기가 있을 때는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음기는 움츠리는 거예요. 그래서 움츠리기 때문에 음기가 되게 돼요. 가을이 되면은 모든 만물들이 결실을 하죠. 왜 결실한가 하면요, 음기는 움츠리는 것이 결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옛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춘불이면은 하늘이 봄이 말이죠. 불인 인자하지 못하면은 불생이요. 나질 않아. 추불이면 추는 말이죠.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것이 어렵지 않으면은 불실이라. 실을 맺지 못해요. 실은 불실. 열매실자요. 불실이라. 실을 맺지 못한다.
그래서 가을에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을 결실하게 하는 것은요, 음기운이 응축하기 때문에, 옹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기운은 팽창, 음기운은 움츠김. 이 두 가지 기운이 서로 상추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성주개공의 이치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주개공의 이제 이치를 이제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그 옛말에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참, 우리 동양의 이 전래 말들이 전부 다 진리적인 그 뜻을 지금 가지고 이제 그 동양의 진리들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상전백회, 백회상전. 이게 풀을 백자거든요. 이거 상자는 뭔 상자입니까? 뽕나무 상자예요. 뽕나무 밭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 백회가 돼요. 바다가 돼요. 뽕나무 밭이 백회가 돼버려요. 뽕나무 밭이 백회가 돼버려요. 그리고 백회가 또 백회가 변해가지고 뽕나무 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백회와 상전이 돌고 돈다 이 말이죠. 맞죠? 백회와 상전이 돌고 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상전 백회, 백회 상전. 그래서요, 우리 동양의 제례의 이 말들은 말입니다. 전부 다 진리적인 뜻을 다 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미륵산 올라가 보셨죠? 미륵산 올라가 보셨죠? 그리고 미륵산에서 익산 시내 쪽으로 이렇게 구르다 보면 어떤 감상을 얻었어요? 지타님. 안 올라가 봤어요? 가긴 갔는데 안 봤죠? 금성님. 창타님도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익산 쪽을 내려다 보면은요, 배산, 미륵산 꼭대기에 있어요. 450m죠? 미륵산이? 430입니까? 예, 430. 자, 이제 참, 익산에서는 유일한 산, 배산 다음에 지금 우리 미륵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말이죠. 익산 쪽을 내려다 보면은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 이 지형이요. 저수지에 물 빠지죠. 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면은 혹은 올라가고 혹은 내려가고 이렇게 그게 드러나죠. 그 바닥하고 말이죠. 저수지에 물 빠진 바닥하고요. 미륵산에서 쳐다본 익산하고 똑같아요. 그거 안 보였죠? 그 전화되니까 보인다니까요. 이게 저수지에 물 빠진 그 바닥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죠. 언젠가는 이 익산 전체가 뭐였습니까? 바다였어요. 자, 이 바다인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뭔가 대종사님께서 했는데, 서울에서 하는 무슨 박람회 있었죠? 박람회. 그거 안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한 게 대종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박람회가 아무리 큰 박람회라고 하더라도 황당에 있는 호수는 옮겨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 말씀했죠?
대종경에 있어요. 황덕에 있는 호수는 옮겨놓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을 보는 박람회가 가장 큰 박람회고 좋은 박람회다. 이 말씀이죠. 자연을 보는 박람회, 인위적인 박람회. 자, 박람회가 아무리 그 좋은 박람회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뭔가 인위적인 박람회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박람회는 어떤 박람회입니까? 자연의 박람회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우주 대자연, 이 자연 자체가 박람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황동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요. 황동 가는 익산 좀 은광대학가하고요, 여기에 호수가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뭐가 됐습니까? 상전백회예요. 백회 상전이에요. 이렇게 변해버렸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변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서해안 시대, 이거 엄마 좋겠죠? 서해안 시대 이런 말이 있죠? 서해안 시대가 온다. 자, 서해안 시대. 서해안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서해 바다를 일명 뭐라 그럽니까? 서해 바다. 다른 이름 황해. 그렇죠. 황해. 예, 황해. 이 왜 황해입니까? 서해 바다가. 예. 이게 양자강요. 이게 항하예요. 항하요. 이 양자강이 제 중국 대륙에서 말입니다. 흙을 몰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서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해 바다로요. 그러니까 서해 바다니까 그 누런 황토가 말입니다, 끊임없이 흘러가지고 대륙에서, 중국 대륙, 그 큰 대륙에서 오는 큰 바다가 말입니다, 이제 강이요, 이게 들어오잖아요. 항해로 이제 우리 서해로 들어오잖아요. 서해에 들어오니까요, 물이 뭔가 하면요, 노래져 버렸어요. 그래서 항해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참 제가 경상도 사람이 참 전라도 와가지고 제가 출세했어요. 왜 출세했는가 하면요, 서해 바다는 물이 급수가 몇 급수인가 하면요, 2급수, 1급수래요. 근데 동해는 몇 급수인가 하면 3급수래요. 맑은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가면요, 이 황토가 말입니다. 황토가요, 정수자동을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물 자체를 정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황토 물요, 황토. 제가 아는 30년간 저하고 같이 지금 교류한 할매가요, 92살 잡수셨는데 지금 아픈데도 지금 그렇게 계셔요. 이 양반이 집을 한 채 지었어요. 집을 한 채 지었는데 그 집을 뭐로 가지고 지었는가 하면요, 지장수. 지장수를 만드는 황토를 팔았어요. 이거 매스컴을 한번 탔다 이 말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좋다. 그런데 황토를 이게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흙을 말입니다, 포대기 한 포대 해갖고 4,000원, 5,000원을 받아요.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떠가지고 두 사발 떠가지고 말입니다, 항아리에다 집어넣잖아요. 넣어놓고는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부으면은요, 처음에는 노랗게 꾸중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났다가는 2, 3일 지나면 착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나면 위에 떠는 물이 있죠. 그 물을 마시면은요, 흙을 마시는 거예요. 흙의 기운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이 말입니다. 건강에 엄청 좋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 지장수라 그래요. 지장수. 지장수 들어봤죠? 네. 이게 매스컴을 한번 타니까는요, 흙 팔아요, 계속. 흙을 팔아가지고는요, 집을 한 채 지었다니까, 계집을.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이 흙이라는 것은요, 이게요, 만물 생명들이 삶을 유지하는 바탕입니다. 바탕이에요. 그래서 이 서해 바다는요, 중국에서 오는 흙물이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정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수를 시키기 때문에 서해 바다가 꾸중물 같이 보이지만도 그 꾸중물 같은 보이는 것이 급수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서해는요, 이 서해는요, 융기, 태적,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요. 자, 융기는 뭡니까? 올라오는 것이죠. 융기는 올라오는. 태적은 뭡니까? 쌓이는 것이죠. 융기는 올라온다면 서해는 자꾸 올라옵니다, 지금요. 그러나 동해는 말입니다. 일본? 뭐 말하는가 다 아시는가 봐요. 자, 일본 보세요. 일본은 가라앉습니다. 상전 백개 상전 알겠죠?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무의식 세계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일본 전체가 다 가라앉는다 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 생각이, 관념이 일본 국민들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요,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땅만 닿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맞죠? 들었죠, 이 얘기? 일본 사람은 땅만 닿다 그러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놔가지고 말입니다. 나중에 다 내려앉았을 때 일본 사람 전부 거가 살라고. 그래서 일본은 노토라니까요. 늙은 흙이에요. 자, 성주 개공화가 그랬죠? 노토예요. 이게 늙은 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흙은 뭔가 하면요, 소토예요. 젊은 흙이에요. 젊은 소자를, 이게 젊은 소자예요? 예, 젊은 소토예요, 우리나라. 그러면 이건 뭔가 하면 제가 도자기 얘기 자꾸 하죠. 도자기 만들어 보면 아죠. 노토는요, 1300도 올리면 싹 녹아버려요. 기가 없다니까요. 기가 빠졌어요. 노토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생물을 먹고 살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먹고 사니까는 노토에서 나고 생물들을 먹고 사니까요. 일찍 일본 사람들은 성숙해져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걸 먹고 살기 때문에요.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예, 다이나믹 코리아 보세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다이나믹합니까? 맞죠? 아주 다이나믹해요. 그런데다가 말입니다. 이 소토에서 나는 그 음식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생물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IQ가 말입니다. 세계 제1위. 평균 IQ 105. 세계 제1위. 그 다음에 이산성 세계 제1위. 이산성은 말은 흩어지는 성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살아요. 자, 흩어져 사는데요. 이게 아무리 흩어져도요, 한국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걸 뭔가 하면요, 지금 인터넷, 네트워크로 말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국인들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맞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연결을 하는 데는 있으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자. 한국의 문자. 그래서 한국의 문자는 한글이죠. 한글은 말입니다. 인터넷 IT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가 뭔가 하면 한글이에요. 속도가 가장 빨라요. 입력하는 속도가 뭐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속도보다도 한국어가 인터넷에 입력하고 우리가 문자 보내잖아요. 그 문자 보는 게 7배가 빠르다니까. 7배가 빨라요. 그 빠른 문자를 우리 민족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한글 문자를 가지고 말입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엮어낼 수 있죠. 그러죠? 그럴 때 엄청난 파워와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기대하시라 서해안시대. 기대하시라 서해안시대. 자, 그래서요.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서해 바다가 말입니다. 평균 바다 깊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 40m예요. 평균 깊이가 3, 40m. 30에서 40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 몇 m인가 하면요? 100m예요. 가장 깊은 곳이요. 그래서 100m만 올라오고 100m만 퇴적되고 하면은요, 서해안 전체는요, 상전이 된다니까. 상전이 돼요. 자, 성주계곡의 이치가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요. 자, 그래서요, 우리 정산 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어딥니까?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 아닙니까? 영광군 백수면 길룡리죠. 자, 백수인데 우리 정산 용사님께서 하신 법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앞으로 백수의 도청 소재지가 들어선다. 이 말씀이 뭐 말씀입니까? 우리 구수산 있죠? 구수산 넘어가보면 말입니다. 그가 백수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 길룡리도 백수읍이에요. 근데 업이 되더라니까. 자, 업이 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것이 이제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기다가요, 전라남도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서해안 쪽으로 엄청난 토지와 생겨가지고 말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다 오는 거예요. 상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0m, 지금 3, 40m밖에 안 되니까 평균 말입니다. 3, 40m만 융기되고 퇴적되면은요, 서해 전체가 말입니다. 다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전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100m만 올라와 버리면은요,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붙어버립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해라고, 이 대륙에서 나오는, 이 큰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양자강, 이것이요, 엄청나다니까요. 그걸 흙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물은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합니다. 예. 예, 연단이.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한다니까요. 자, 얼마 전에요, 제가요, 다음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요, 부산에 가면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자, 부산의 해운대, 이제 제일 유명한 해수욕장이 해운대 아닙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배려버렸어요. 왜 배려인지 아십니까? 모래를 계속 퍼다 붓는다니까요. 그러면 왜 해운대 백사장에다가 모래를 계속 갖다 퍼다 붓느냐? 저렇게 못합니다. 언젠가는 해운대 백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그러면 왜 해운대 백사장이 없어지냐?
해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 섬입니까? 동백섬. 이게 동백섬이에요. 그래서 이 동백섬에 여기 이제 조선 호텔, 비치 호텔이 있고, 여기 가면은 세계 무슨 정상들 회의한 장소가 있어요. 이거 한 바퀴 뺑 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말입니다. 해수가 이게 동백섬이에요. 섬이기 때문에 해수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해수가 왔다 갔다 할 때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가 쌓였어요. 근데 이걸 막아버렸다니까요. 이걸 막아버렸어요. 이 막으니까는 어찌 되는가 하면 이 백사장에 있는 해운대가 초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파여나가는 거예요.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돼요. 자, 해운대가 이렇습니다. 또 말이죠. 지난번 다음에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다대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다대포 해수욕장. 들어보셨죠? 거기에 녹조가 새파래요. 그래서 입역 금지예요. 해운대 다대포 백사장에 말이죠. 개장은 했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사람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다대포에 왜 녹조가 생겼느냐? 어디에서 녹조 때문에 생겼겠습니까? 예? 낙동강 700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대포 거리로 빠집니다. 마지막 빠지는 데가요. 그래서 낙동강 물에 있는 녹조 생겼죠. 녹조가 말입니다. 계속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이 녹조가 파랗게 꼈어요.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합니다. 맞죠?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한다 이 말이죠. 백해가 상제이고 상제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주의 성주계공의 실상입니다. 우주의 성주계공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먼저 끊임없이 뭔가 하면요. 성주계공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런상 진리장에서 무시강급에 그랬죠. 언연자제한다 그랬잖아요. 무시강급에 그냥 무시강급에 언연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도 막았기 때문에 그 막은 대가를 이걸 퍼나가는 걸로 주잖아요. 자연은 맞죠? 이걸 막은 대가 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봤는데 이게 다 퍼나가는 거예요. 해운대 백사장이 다 퍼나가요. 해운대 백사장 얼마나 유명한 곳입니까? 해운대요. 자, 이것도 이 베린 것이요. 해운대를 베린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대통령이 해운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백사장이 이렇게 있고 좋잖아요. 근데 이 옆에 그 동산이 있습니다. 해운대요. 동백섬 반대편에 여기 이게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나무만 이렇게 있고 산이거든요. 이것이요. 그 길만 이렇게 나 있어요. 이래가 넘어가면 기장입니다. 기장. 저쪽으로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가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생겨.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빈터로 다 남아 있잖아요. 저건 왜 저렇게 놔두냐?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말입니다. 이거를 뭔가 하면요. 토지로 딱 개발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달맞이 고개예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 들어보셨죠?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거 완전히 음식점하고요. 유흥가가 돼버린 거예요. 달맞이 고개가 말입니다.
우리는요, 자연의 성주개공에 순응해서 살아야 합니다. 맞죠? 인간들은 말입니다. 자연의 성주개공에 순응하고 살아야지, 자연의 성주개공에 우리가 역행하고 살면은 반드시 자연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달맞이 고개를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좋죠. 해운대 백사장 탁 보이지. 이 지금 여기다 이쪽 가면 뭐 5, 6도. 저 5, 6도 있거든요. 5, 6도 노래 있죠. 물이 들어가면은 5개고 빠지면은 6개고 그래 5, 6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맞이 고개 여기서요 5, 6도로 가는 배가 있어요. 유람선요. 그거를 타고 말입니다. 저 5, 6도 한 바퀴 돌고 저는 몇 번을 돌았어요. 부산 살 때. 그리고 상사님, 종거사님 오셨을 때 그거 한번 태워드렸다니까. 5, 6도 이렇게 한 바퀴 휙 돌고 여기서 해가지고 가서 5, 6도 싹 돌고 이거 오고. 근데 이런 좋은 천혜의 모든 자연들을 말입니다. 인간은요, 성주개공의 이치에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주개공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고 거역해서 살면은 반드시 자연으로부터 재앙 대가를 받는다. 이게 인과의 이치 아닙니까? 확실하죠? 인과의 이치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의 성주개공의 이치에 순응하고 살자. 이거는요, 어디 있습니까? 성주개공. 없네요. 성주개공은요, 절대로요, 우리가 이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공도예요. 공도다 말이죠. 자연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 자연이 걸어가는 길인 성주개공을 우리 인간들은 그 공도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추어서 가야 된다. 절대로 거역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말이죠. 우리는 이 성주개공의 이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우주의 성주개공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성주개공도 있지만도 부분적인 성주개공, 그것도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다. 글쎄요,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오는데 이 어느 교당 교무가요, 학생 회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어요. 학생 회원 몇 명을 데리고. 그래서 교당에서부터 가는 것부터 사진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더라니까. 갖고 이제 히말라야 트레킹 하면서 하는 것을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 하나 달아줬습니다. 어떻게 달아줬는가 하면, 나마스테, 나마스테 말 많이 하겠네. 내가 이렇게 댓글 달았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트레킹 하면서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트레킹을 하러 와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면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면은 하는 인사가 뭔가 하면, 나마스테, 나마스테. 그건 네팔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인사예요. 그래서 나마스테, 나마스테 말 많이 하겠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의 아이들을 데리고 트레킹을 갔다니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쪽으로. 내가 갔던 쪽이에요. 고라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말입니다. 안나푸르나를 쳐다보면요, 정말로 환상적이에요. 그 환상적인 안나푸르나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리로 가더라니까요. 자, 가는데 참 인간의 탐욕은 엄청나요. 그 수많은 사람이 트레킹 코스를 계속 돌기 때문에요, 그 트레킹 코스는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주질 않는다니까요. 처음에 에베레스트에 첫 등정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 등정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하고 왔을 때 영국에서 경을 줬어요. 경. 엄청난 존이잖아요.
자기 전에요. 경을 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엘리베이터 웃기네. 뭐 다 올라가요, 사람들. 애지간 사람들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에베레스트 산이 말입니다. 만전설에 쌓여있는 에베레스트 산도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오염됩니다. 많은 가서 말입니다. 밥에 먹고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그러지요. 이 고소증이 오면은요,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머리가 터질라 그래요. 고소증이요. 그게 높이 올라가면은요, 누가 숨을 많이 들어 쉬느냐, 이게 장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싫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4,500, 해발 4,500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거든요. 그 4,500에는 말입니다. 모든 베이스 캠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가져오고 다 버리고 와요. 자연은 이렇게 말입니다. 공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생 하는 교무가요. 카트만두가 어딘가 하면 네팔의 수도거든요. 거기서 트레킹을 가려면 포카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포카라 가는데. 그 경비행기를 탔는데 구름 위에 딱 올라가면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히말라야의 하얀 설산들이 말입니다. 그림같이 보여요. 비행기 위에서 그걸 봤대. 그게 얼마나 행복했냐. 나도 봤어요, 그거. 근데 자기만 받는 것 같이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봤어요, 그 행복을요. 하얀 설산. 그래서 이 자연의 성조계곡은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응하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순응하십시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참 성조계곡 좋죠? 이런 성조계곡 이치가 인원상 진리의 변화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이치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다 바뀌고 변하고 하니까 우리도 말이죠. 거기에 다 순응하면서 이 성조계곡 이치를 우리가 잘 운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운전해 가요. 그래서 성녀는 어떤 분이냐? 거역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말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성조계곡 이치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거기 이런상 선문에서 능이성 유상, 능이성 무상 그랬죠? 그 능자. 그래서 우리가 성조계곡의 이치를 운전해 가자. 운전해 갈 때 우리는 성조계곡의 이치를 제대로 우리가 체득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고요. 감사합니다.